김큐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어떤 얘기로 시작할까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유가가 급등하고요. 전 세계의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섣부른 예측이 좀 힘든 상황이죠. 전쟁이라는 거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보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증시는 6월 들어서 사실 조금 승승장구하던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전쟁 소식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0.87%, 코스닥이 2.6%나 하락했어요. 공습 소식이 전해진 그 당시에는 사실 장중에 코스피가 1.5%까지 빠지기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3% 넘게 빠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하락폭이 크게 나왔죠.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도 보니까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1.79% 빠졌고 나스닥하고 S&P 500이 1% 부근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이스라엘의 공습 강도가 좀 셌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새롭게 등장한 변수가 앞으로 어떤 불확실성을 키울지 이런 부분들이 우려로 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쟁 나면, 중동 쪽에서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유가입니다. 근데 유가가 사실은 공습 전부터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대사관 가족들 뭐 이런 사람들을 대피시켰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유가가 먼저 튀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저희가 WTI라고 하는데 배럴당 한 $65 수준이던 유가가 전쟁 전, 전쟁 후 이틀간 $72.98까지 솟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직전에 한 5% 올랐다가 전쟁 나고 난 다음에 7% 이상 또 뛴 거죠. 네. 심지어 전쟁 소식 전해졌을 때는 14%까지 유가가 막 뛰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될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달리기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 잠깐 멈추라 그러고 다리에다가 무거운 모래주머니 채워놓은 것 같은 상황. 그러니까 요거 달고 이제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라는 어떤 이벤트가 벌어진 게, 그래서 체력이 좀 부족한 사람은 이거 견디기 힘드니까 주저앉을 수도 있고, 체력이 좀 되는 사람들은 속도가 늦더라도 달릴 수 있는 상황.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새롭게 등장한 변수가 나왔는데,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가장 우려되는 변수, 이거 어떤 걸까요? 이란의 보복 수위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분쟁 상황이 얼마나 길어질지 혹은 봉합될지를 저희가 봐야 되는데, 지난번 한 차례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서로 공습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을 타격을 하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이란이 보복 공습을 했어요. 근데 보복 공습을 할 때 사실은 이스라엘에 거의 알리듯이 했거든요. 우리 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공습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서로 짜고 하는 거다, 입 맞추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 공습 강도가 너무 센 상황이고 공습을 받자마자 바로 보복 공습에 들어갔는데 과연 이 보복의 강도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전망 중에 사실상 이란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공습을 하고 있긴 하지만 보복 공습을 지난 1차 때 이미 군 주요 시설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조금 파괴된 상황에서 이번 2차 때 피해가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군 수뇌부 주요 인물들이 많이 사살이 됐고 대규모 공습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요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복 공습을 할 여력하고 동력이 많이 상실됐다라는 평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기가 생각보다 짧고 굵게 끝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근데 다만 걱정되는 걸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란의 상황은 그런데 혹시나 확전될까? 중동의 다른 국가들이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혹시나 이란 편을 들면서 이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진짜 확전될까에 대한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운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유가부터 시작해서 금융시장이 정말 큰 영향을 받겠죠. 그렇겠어요. 두 번째는 이란이 앞서 말한 대로 보복 공습을 할 여력과 동력이 많이 상실돼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란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보복 공습을 못하니까
국제사회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라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페르시아만하고 오만만을 잇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유하고 천연가스의 수송로거든요. 전 세계 원유하고 천연가스 수송량의 30%를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동이 되고요. 거의 중동의 모든 나라의 원유가 여기 통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봉쇄되는 조치가 나오면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유가 바로 120달러 갈 거야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이 영향도 경제에 매우 크겠죠. 더군다나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치명적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원유를 들여오는 양의 70%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란이 여기를 봉쇄하면 아시아 국가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려되는 또 하나가 세 번째가 이 상황이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길게. 네, 아까 짧고 굵게 끝나면 좋은데 계속 서로 주고받고 질질 끄는 상황. 이것도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는 높지 않지만 서로 교전을 계속 이어가는 이런 불안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진행되면서 그 영향을 전 세계가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인데 앞서 말씀드린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이란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 자해하는 행위거든요. 자신들의 경제를 포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는다라는 전망도 있어서 시장 전문가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긍정 회로를 돌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짧고 굵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들도 조금 있는 상황이죠. 지켜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좀 빨리 마무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안보 경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것 때문이죠. 사실 이스라엘 공습 때문에 안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 이후에 주식시장이 연일 상승하면서 분위기가 좀 좋았는데 그랬었죠. 이 전쟁 소식 전해지면서 사실은 찬물이 좀 끼얹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또 앞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 얘기도 제가 잠깐 드렸지만 중동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매우 발빠르게 안보 경제 회의를 연 건 뭐 매우 잘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응할 여러 가지 대응 플랜들이 이미 짜여져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고 이행 등 모니터링 잘 하라 이런 것들을 체크했겠죠. 물론 회의 시작하면서 주가 등 경제 상황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런 변수에 이런 것들이 좀 걱정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메시지는 현지 교민 등 국민 안전, 생명을 챙기라는 것이었고요. 또 앞서 언급한 향후 상황에 따른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등이 주 메시지였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주식시장을 되게 네. 챙기고 있잖아요. 이거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향후에 좀 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하지만 뭐 초반 행보로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는 합니다. 그러니까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주가라는 게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변동성이 있어서 그렇죠. 만약에 경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거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뭐 글로벌 경제에 큰 무슨 사건이 벌어지거나 앞서 말한 대로 중동에서 벌어지는 지금 불안이 확전으로 해서 정말 큰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경제라는 게 예상하는 경로를 벗어나서 크게 하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모양새가 마치 대통령이 나서서 주식 투자하십시오라고 독려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데 나 한번 주식 투자해볼래라고 투자하신 분들도 생길 테고 그러면 나중에 경제가 갑자기 꼬꾸라졌을 때 대외 변수에 의해서 이 탓을 전부 정부에 돌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다만 이제 반대편으로 보면 지난 몇 년간 극단적으로 이제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비관론이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게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원활치 않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 국내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했던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대선 공약을 실천한다는 의미도 있겠죠. 또 그 효과가 어떻게 보면 다른 정책보다 주가 지수로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권 초반에 드라이브를 걸 만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판단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거래소를 찾았는데요. 네. 재계 총수들 만나기 전에 먼저 찾았거든요. 이거 처음인가요? 그렇죠. 사실상 제 기억에도 새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재개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기 전에 주식시장을 먼저 찾은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정책 우선순위가 우리나라 자본시장 활성화에 좀 맞춰져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거래소에 방문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언들이 여러 가지인데 제가 좀 주목해서 들은 건 두 가지 정도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불법행위 근절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이른바 잡주들이라고 불리는 뭐 작전 세력들에 의해서 뭐 움직이는 주식들, 이걸 통해서 세력들은 뭐 큰 돈을 가지고 나가고 개미들은 큰 손실을 보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때 주가 조작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 뭐 이런 발언까지 했으니까요. 사실 우리가 경찰력을 굉장히 많이 동원한다 하더라도 주변에 범죄는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이걸 막으려면 일벌백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너 범죄 저지르면 진짜 크게 당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이게 사실은 더 효과가 있는 건데 주식시장에도 이걸 하겠다라는 거니까 앞으로 주식시장이 좀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좀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요. 두 번째는 주식을 통해 부동산 임대 수익처럼 안정적 배당 수익을 얻도록 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걸 조금 더 중요하게 들었는데 부동산처럼 주식시장에서 따박따박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겠다, 이걸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자산이 부동산 쪽에 너무 쏠려 있는데 이 자산을 주식시장으로 좀 옮겨오도록 하겠다라는 의지라고 보여지는데 이건 단순히 주식 가격이 올라서 얻는 시세 차익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서 기업들이 해주는 배당을 통해서 얻는 수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고 빠지는 단기 주식 투자가 아니라 주식을 가지고 조금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을 늘려보겠다라는 의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일종의 체질 개선도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중요하게 듣기는 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배당만 보고 그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이런 질문이 좀 생각이 나고요. 그렇게 상장사들이 주는 배당이 많은지 전 모르니까 저만 몰랐나요? 사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많다 적다는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두 가지를 비교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주식 말고 다른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하고 주식 배당이 많은가. 그다음에 우리나라 상장사들이 주는 배당이 다른 국가들 상장사들, 다른 주식시장,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뭐 일본 뭐 이런 데서 주는 배당하고 비교했을 때 많은가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자산하고 봐도 배당이 좀 적고 다른 나라 상장사들이 그 나라 주식시장에서 주는 배당률보다도 우리나라 배당에 대한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높여야 된다라는 의미가 좀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고요.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지금 연간 배당 수익률이 한 2.5%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적금 이자하고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근데 아까 부동산 시장을 얘기를 했으니까 부동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부동산은 좀 굵직한 자금들이 들어가니까 예를 좀 크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을 삼성전자에 투자했다라고 하면 연간 배당으로 한 2,500만 원 정도 받는다는 얘기가 돼요. 이거는 세 전입니다. 다만 이게 그러니까 세 후로 보면 뚝 떨어지거든요. 기본 배당 소득세가 15.4%인데 요것만 빼는 게 아니라 연간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서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게 부과되잖아요. 네. 이게 규모에 따라서는 49.5%까지 세금을 내기 때문에 거의 절반. 네, 배당 수익률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럼 반면에 부동산은 어떠냐? 지금 우리나라 서울 상가 투자 수익률을 평균 한 4% 초반으로 봅니다. 이것도 세전이에요. 삼성전자 배당 수익률보다 높죠. 그런데다가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과세 구간으로 보면 임대 수익은 8,800만 원까지는 24% 세금만 부과하거든요. 그러니 주가를 떠나서 시세 차익, 주가의 시세 차익을 떠나서 큰 돈을 굴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식보다는 부동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바꾸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게 이재명 대통령이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기업 배당 성향을 높이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를 체계를 좀 바꾼다는 건데 이게 배당 소득 분리과세라는 겁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이걸 빼서 분리해서 과세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추진되는 법안으로 보면 실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2천만 원 이하는 14%,
3억 원 이하는 20%로 이럴 경우에 부동산 임대소득 세율보다 훨씬 유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큰 자금들이 생각보다 세금에 민감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추진되면 부동산으로 갈 자금이 조금은 주식시장으로 오고 주식시장으로 이게 들어오면 이른바 유동성이 강화되면서 시장의 상승을 조금 더 뒷받침하거나 빠지는 거를 하방을 막아주는 역할도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시장의 요즘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식 마지막으로 좀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홈플러스 이야기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 홈플러스 그때 뭐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 네네네. 이야기 많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파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지금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데 얼마 전에 이 회사를 회생시켜야 되냐 아니면 파산시켜야 되느냐 이런 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회계법인 이런 곳에서 이제 청산 가치나 지속 가치에 대한 평가를 좀 내립니다. 이거 평가가 나왔는데 청산 가치가 3조 7천억 원 나오고요. 계속 기업 가치가 2조 5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단순히 비교하면 청산 가치가 훨씬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여기서 청산을 해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죠. 홈플러스 투자자들도 그렇고 홈플러스 입점 업체들 그리고 일하는 노동자들 파산이 가져올 간접적인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모양새는 청산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M&A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M&A로 가려면 지금 현재 대주주가 많은 걸 포기를 해줘야 되는데 MBK 파트너스가 자신들의 경영권부터 권리를 많이 내려놓겠다. 제발 인수자들 나와주십시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가치가 2조 5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걸 전부 무상감자하고 새로 인수하는 사람들이 돈을 넣는 걸 회사로 다 집어넣어서 이 회사를 살릴 테니까 이거 M&A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M&A와 관련된 새로운 인수자를 찾는 상황이 좀 빨라질 것 같다. 이게 지금의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홈플러스 입장에서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네,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